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오늘 63,700원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5%대 강세 중이고요. 거래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가에서 5천억 정도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도 그쵸 1조 가까운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강세를 보였죠. 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없는 경우도 있고 거래가 많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거래가 많이 터진다는 기준은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거래가 많이 터지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 포스코 DX가 그 직전 거래 규모 대비해서 그쵸 지금 낮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거래는요 절대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많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거래를 기준해서 이때보다 지금이 더 적게 터지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2평을 이탈하고 이때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뭐 차트 끝났다, 그쵸? 뭐 고가가 뭐 이제 뭐 낮아지는 상황이 나온다, 이런 분들이 있던데, 자, 그럴 상황에서 제가 유일하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었고, 그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그게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됐나요? 자, 12월 15일부터 강세폭을 더 키웠습니다. 이때부터 8만 원대부터 12만 원대까지 또 올랐어요. 그쵸? 두산 로보틱스 지금 실적 어때요? 적자예요. 그렇죠. 근데 왜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냐면 7조 5,500억입니다. 지금 적자 기업이 7조 5,500억이에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움직이는 건 지금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는 지금 흑자를 보고는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9조 6천억인데, 자, 포스코 DX의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올해 1,000억을 처음 넘깁니다. 5년치 실적을 같이 볼까요? 400억, 400억, 200억, 적자 600억 이렇게 나왔다고요. 근데 올해 1,000억이 처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3분기까지 보더라도 299, 343, 322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포스코 DX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종목들도 논란이 계속되잖아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거 고평가다,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품 맞아요. 근데 주가 원래 거품 끼면서 가는 겁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다. 내가 적정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내가 학술적으로 내가 배워서 그 학문을 익혔어요. 그쵸? 어떤 뭐 주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 저렇게 움직인다. 아무리 익혔다고 한들 주식시장에서는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 반영하는 부분에서 주가는 비싸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성장 섹터, 즉 성장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 있죠.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버는데 주가 계속 빠집니다. 제가 그 네오팜이에요. 네오팜을 한번 보면, 이거 장기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면 쭉 올랐다가 19년부터 하락 이렇게 되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나오면서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도 안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실적이 나빠야 되죠. 볼까요? 5년치 볼까요? 이익률 보이시나요? 28%, 27%, 26%, 25% 이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성장도 했어. 근데 안 올라. 왜? 주가가 먼저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보고 내가 매매하면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포스코 DX를 기준해서 봤을 때 포스코 DX가 비싸다. 많이 오른 거 맞지. 근데 많이 올랐다고 비싸다. 더 못 간다. 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거르고 보는 겁니다. 주식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 측의 수요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 시작점에 있어요. 실적이 정말 가파르게 뜨기 시작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시세라고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올해 1,000억이 넘는 게 거의 뭐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시작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 올해 10배가 올랐으니까. 근데 추가적인 시세는 분명히 가능하다. 여기서 10배가 더 올라간다?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최소한 100%, 한 150% 정도는 추가 시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구간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한다,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무한정 오르는 주식은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이 없는 주식도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이격도가 발생하면 이격을 좁히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그걸 우린 눌림목 구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가에 다시 물려 있죠. 그쵸? 고가에서 물량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한
한 가지 내용을 기억하자. 얼마에 사는지에 따라서 내가 보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쵸?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에 잡는지 그리고 보유 기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500분 정도가 입장해 있고요. 그리고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인원의 제한을 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말 이벤트로 제가 1000분까지 늘립니다. 그쵸? 자,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요거예요. 신고가 매매만 한다. 자, 시세가 발생할 때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돌파하고 상승. 그리고 나서 돌파하고 또 상승. 그쵸? 지금은 돌파 목전에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다음 주에는 공략 시작점이 됩니다. 저가에 내가 못 잡았다면 고가에서 공략 시작점에 잡아서 수익을 내고 빠지면 돼요. 근데 그 수익을 내는 그쵸?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시세 나오는 구간 며칠 안 되죠. 그쵸? 4월달 봐도 며칠 안 되고 7월달 봐도 한 달도 안 돼요. 8월과 9월달 봐도 최종적으로 따져봐야 시세가 정작 나오는 구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 주식시장은 항상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신고가를 공략하는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매일매일 진행을 합니다. 오늘도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고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첫 번째 시노펙스 있고요. 테크윙이 있고 그 밑에 레고캠바이오가 있습니다. 오늘 12월 22일 8시 53, 8시 54, 8시 54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시세 확인해 볼게요. 시노펙스. 자, 보세요. 14%. 그쵸? 14%. 오늘 시가가 0.9% 상승했습니다. 고가 23%, 지금 13% 강세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잡는 게 왜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고 갈까요? 실적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이에요. 4,300억이에요. 근데 작년 이익이 129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매출 2,400억에 영업이익이 129억이에요. 5% 마진이죠. 자, 5% 마진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올해 좋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주가가 왜 올해 결산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신고가를 가고 날아갈까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어요. 22년도에 실적 개선이 처음으로 일어났고 10배 증가를 했는데 이미 그 전에 15배 올랐고 다시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구간을 지금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다. 근데 첫 번째 단계는 신고가부터 진행을 한다. 그런 부분을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캠바이오 마찬가지예요. 다 동일합니다. 자, 여기 레고캠바이오도 오늘 5% 상승이 나오죠. 근데 왜 신고가에 있을까요? 레고캠바이오는 적자예요. 그쵸? 이런 부분을 내가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뿐이 아니라 계속돼요. 자, 보세요. 12월 20일 한익스프레스 한동훈 관련주죠? 그쵸? 이날 20%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한익스프레스. 자, 지금은 빠지는데 정확하게 12월 20일, 그쵸?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종가 25%, 하루에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장 시작 전에 진행을 하고 이때부터 그쵸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노펙스를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공략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쵸?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도록 쭉 올려서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쵸? 어버브 반도체는 너무 많이 올라서 그쵸? 단기 과열 종목에 들어가서 지금 단일가 거래 중에 있고요. 정확하게 자 상승하고 신고가 구간 첫날 그쵸? 매물 소화하고 돌파하는 첫날 12월 19일 12월 19일 정확하게 상한가 마감 그쵸 한 15% 정도의 수익 그리고 다음날 캡 그 다음날 단일가 거래에 들어갔다. 언제든지 내가 팔아도 되죠. 왜 수익이니까. 이런 부분이 신고가 매매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주식시장에서 진짜 신고가는 진짜 이 100번 강조해도 진짜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고가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판단이 됐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이 반드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자꾸 막 물리고 손절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이 링크 그쵸 여기 입장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게 상단의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까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신고가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그쵸 신고가 종목을 계속해서 내가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쵸 여기 그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 함께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와 함께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익이 많이 났고 그리고 스윙급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만으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쵸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볼게요. 포스코 DX. 자, 요 내용 보면 지금 63,000원 전후에서 등락 중입니다. 고가에서 매물이 나오겠죠. 그쵸? 어느 정도 빠지고 다시 올라오니까 매물이 나올 거예요. 고가에서 빠지는 게 20에서 30% 그냥 쉽게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고가에서 매물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매물 소화가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재돌파하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 확률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저가에서 눌림목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여기는 버리고 끝이고, 내가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서 내가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종목은 두 가지 다 가정해서 내가 비중을 나눠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산 로보틱스도 함께 봐야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그리고 이 포스코 DX의 시세가 나오는 그 구간 자체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두산 로보틱스를 매매할 때는 포스코 DX를 봐야 되고, 포스코 DX를 매매할 때는 두산 로보틱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내가 가격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리고 그 가격을 잡는 과정에서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건지, 이 부분을 그쵸,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에요.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죠. 근데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편집도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그 신고가는요, 모든 주도주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는 정배열 구간부터 공략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제가 여기에 다 담아놨으니까 이 내용 받아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신고가를 어떻게 공략하고 공략하는 과정, 그리고 연말 연초에 강세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